자, 그래서 스텝 10번에서 이제 플로우 필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스텝 10번 들어가면 이제 빈 깡통 상태로 있고요. 플로우 필드를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필드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듭시다. 예. 그렇게 해서 컨트롤 클릭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플로우 필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컨스트럭터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 플로우 필드를 만들 때, 자, 앞서 9번에서 보면은, 자, 두 가지 요소를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 타일들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서 떨어져 있을 것인가, 랑,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 넣은 각각의 그 노이즈의 XY 좌표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게 커질 것인가, 라는 그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여기 안에 이제 선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이 선을 잠깐만요. 이거 이왕이면은 프레임 안에다 집어넣읍시다. 얘 크기를 100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선을 하나를 이렇게 긋는데, 이 선이 10에서 50에 그 다음에 8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중앙으로 딱 맞춰줍시다. 자, 그래서 자,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이런 힘의 방향을 갖는 이 한 타일의 크기가 얼마나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친구를 저는 스케일로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얘도 스케일로 잡아주고. 네, 그렇게 해서 자, 이 타일의 크기가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친구의 그 변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노이즈의 그 값이 엄청나게 크냐, 작냐인데, 작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겠지만, 이 노이즈 값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겠죠. 덜 상관 있게 바뀌겠죠. 막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좀 관계성을 갖는 정도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노이즈에 집어넣는 좌표가 여기는 작은 경우고, 여기는 노이즈에 집어넣는 좌표의 변화 폭이 큰 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똑같은 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타일들을 되게 작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 더 공간 안에 촘촘하게 이 타일들을 구성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구성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타일에 얼마나 그 타일이 한 타일이 크고 작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랑 하는 거는 어떤 요소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레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플로우 필드를 만들 때는 레솔루션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타일들이 가로로 존재할 것이냐, 이거는 화면 크기 대비 레솔루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드스 나누기 디스 레솔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로, 그러니까 행으로도 몇 개가 존재하냐는 높이 대비, 화면의 높이 대비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정수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올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건데, 반올림을 사용하도록 하죠. 우리는 라운드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화면에 뭐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보다는 빈자리가 없는 게 나으니까 세일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세일이라고 하는 요거는 올림을 합니다. 올림을 해서 정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세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필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요.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중 어레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do array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겉에 쪽에는 this column이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x 값을 먼저 밖에 이렇게 씌워주고 그 안쪽에다가 for let 컬럼은 0부터 col this 컬럼만큼, 그 다음에 col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 this 필드에 자 이거를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컬럼 num이라고 하죠. row nu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컬럼 num, 여기도 컬럼 num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필드의 컬럼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각각의 new array를 해줍니다. 그래서 this row num. 자, 이 이중 어레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어레이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0번 어레이에다가 이 0번 안에다가 어레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요. 얘는 이제 대표값은 이제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가 되겠죠. 0번 안에 요게 요만큼이 들어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번 안에 이만큼이 들어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안에 또 이만큼이 들어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안에 어레이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설명이 더 필요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중 어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써보자면은 이런 상태가 됐죠. this 필드는 아래다 적을게요. 이런 상태예요. 컬럼 넘만큼이랑 row 넘만큼이랑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컬럼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row 행, 열 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고요. 이제 안에 값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값을 채워 넣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let x of 이거를 함수로 따로 만들게요. 그래서 let x off를 offset 노이즈 x라고 할게요. 영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let 컬럼의 idx, 뭐 컬이라고 그냥 적어도 되는데 컬럼의 idx로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사실 컬럼 idx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명료하죠. 네. let 컬럼 idx는 0부터 컬 idx는 this 컬럼 num까지, 그 다음에 컬 idx는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로 열에 대해서 인덱스를 쭉 돌리는 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열에 대해서도 또 쭉 돌려줘야 되니까
row idx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row num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액세스를 해야 되는 this field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컬럼을 넣고 컬럼 idx를 넣고 여기에다가 row id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이즈 x가 여기 밖에서 0이고 여기에서 let noise y는 0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앵글 값을 이제 집어 넣어 줄 건데 그 앵글 값을 const angle은 map 하는데 자 noise 여기에다가 이제 xy 값을 넣는 거예요. noise x 값, 그 다음에 noise y 값을 넣고 그것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일 것인데 그것을 0에서 타우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그냥 앵글을 바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베스트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p5.vector.from angle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특정 각도를 가진 길이 1짜리 벡터를 만들어줘요. 요거는 여기다 이제 angle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풀어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적어 놔 볼게요. 요 과정을 풀어서 적어 보자면, const 벡터는 앵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벡터는 create vector 1에 0짜리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저 벡터를 rotate 하는 거랑 똑같죠? 어떤 앵글로? 저 위에 이렇게 나왔던 앵글로 이렇게 rotate를 하고 요 벡터를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정, 요 네 줄로 된 거를 요렇게로 두 줄로 줄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여기서 노이즈 x랑 노이즈 y 값이 0에서 시작을 해서 딱히 커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커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로우 열이 그러니까 이 y 값이 이렇게 커질 때마다 노이즈 y 값은 노이즈 y 벨로시티 이걸 더해주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변수화 시켜 놓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x랑 y랑 똑같이 증가하게 할 거기 때문에 노이즈 벨로시티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커지면 되죠. 자, 왜 여기 밖에서 커져야 되고 여기는 안에서 커져야 되냐? 여기는 로우 값, 그러니까 여기 이 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걸 다 하고 나면은 x가 한 칸 여기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때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추가를 해야 되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this noise velocity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밖에서 받아오면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레졸루션으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화면을 몇 등분 해가지고 이 노이즈 필드를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노이즈가 얼마나 격하게 그 변화할 것인가를 이 두 개의 변수로 제어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왕이면은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해 놓으면은 좀 더 베스트겠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두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스플레이를 쓰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걸 디스플레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그냥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올 건데, 이번에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const w, 그 다음에 const h, 그 다음에 const x, 그 다음에 const y, 이렇게 4개의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우리는 화면을 요 레졸루션으로 나눠가지고 컬럼 넘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누기 하고 세일까지 했으니까 저게 근데 화면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잠시만요. 네. 요거는 W는 그냥 this resolution이 되면 되고, 이것도 this resolution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this resolution 이라기보다는 저 W 곱하기 컬럼 인덱스, 그 다음 Y는 H 곱하기 row 인덱스가 되면 되고, 어차피 이게 정사각형 타일로 이렇게 그리게 할 거니까 요거는 그냥 사이즈라고 S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 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죠. push, 그 다음에 pop, 그리고 XY가 정확히는 요거에다가 플러스 S 곱하기 0.5에 해당하는 위치여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사각형 그릴 때랑 원 그릴 때랑 달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 선들을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래서 translate, 우리는 지금 현재 스텝 10에 있어야지 맞죠? translate 하기를 XY로 위치를 바꾸고 rotate 하기를, 자, rotate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값은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면 되냐, 여기에 이미 필드에 여기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오는데 앵글은 이 여기 안에 지금 벡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const vector는 요거를 갖고 오게 해서 이 벡터의 헤딩 2D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냥 헤딩이었었던가요? 아까 그냥 헤딩이었던 것 같은데. 벡터, 아이고 create 벡터, p5 벡터. 네, 헤딩이죠. 그래서 이것도 const angle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자, 라인을 그려줘야 되죠. 라인을 그리는데 라인의 크기는 마이너스 this resolution 곱하기 0.5면은 너무 길어서 한 3에서 4 정도? 예.
0,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no fill, 그 다음에 stroke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정말로 이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1대1로 만들게요. let flow field 소문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멍청한 이름인데? 네. 이렇게 하고 flow field는 new flow field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자리로 만들고 0.01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뭔가 터졌어요. 터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콘솔에 뭐라 뜨나 봅시다. set canvas is not defined. set canvas container.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자, flow field를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터질 거예요. 왜 터지냐? 우린 플로우 필드의 init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값을 넣는 과정을 쭉 만들었는데 이걸 실행한 적이 없죠. 컨스트럭터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하도록 합시다. this.init이죠? 여전히 뭔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for angle이 아니라 from angle이죠. 여기 제가 오타. 네. 그러면 요렇게 너무 촘촘해서 보기 어려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키우도록 할게요. 한 50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한 20으로 만들면 네, 이렇게 되죠. 한 25, 한 30 정도 타일이면 괜찮으려나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격하게 바뀌면 좋겠다. 너무 스무스하다. 그럼 이렇게 조금 올리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플로우 필드가 매번 만들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노이즈 시드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10 만들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펑션 마우스 프레스드일 때 여기다가 flow field init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클릭할 때마다 네, init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 고정값이라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랜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릭할 때마다 저 자리에 랜덤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새로운 flow field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위를 지나는 친구가 이 플로우 필드에 있는 이 벡터를 실제로 받아 먹어서 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lookup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포지션 벡터를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컬럼 위치 인덱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let column idx는 그 다음에 let row idx는 이거 let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const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지션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포지션 x를 레졸루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 y를 레졸루션으로 나누고요. 근데 나눈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세일 할 거죠. 실링을 이렇게 씌워줘야죠.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몇 개의 타일일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레졸루션 지금 수치를 30을 줬는데 어쨌든 뭐 한 이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 좌표 값은 제가 가로가 몇 가지 커질 수 있더라? 가로가 몇 가지 커질 수 있더라? 960까지 커질 수 있죠. 그러면 960이라는 좌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960에 제가 30 지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30으로 나누면은 960 나누기 30 하면은 32쯤 되죠? 32라고 여기 가로로 32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딱 이렇게 맞게 돼가지고 여기 좌표가 이제 찍히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 냈을 때 우리 컬럼 인덱스가 이 전체 컬럼 넘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는 취해주는 게 좋냐면 인덱스 초과하지 않도록 컨스트레인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값은 어떤 일정 숫자 범위 안에서 제한을 하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0부터 몇 가지 얘는 컬럼 넘 마이너스 1까지. 왜? 우리 컬럼 넘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40개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인덱스로는 39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는 로우 넘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넘겨주기를 뭘 리턴을 하면 되냐면 리턴 필드에 this 필드에 컬럼 idx랑 row idx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let m 벡터 마우스 벡터를 만들어서 m 벡을 create 벡터 이렇게 해서 m 벡은 set 마우스 X 마우스 Y를 넣고요. 그렇게 해서 m 벡에 대해서 플로우 필드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우리가 매번 플로우 필드에서 룩업을 하는데 m100을 집어넣어서 룩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const lookup back이라고 하고 받아오도록 하고 이거를 시각화를 시켜봅시다. 그래서 엘립스 여기다가 push pop 이렇게 해서 translate 하는 지점 자체는 어디로 translate를 할 거냐면은 m100의 x랑 m100의 y로 이렇게 translate 하고 그 다음에 rotate 하기를 lookup back에 헤딩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이 lookup back에 헤딩으로 돌렸으니까 한 마이너스 5에 0에 5에 0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한 10으로 할게요.
다음에 요거의 색깔을 스트로크 레드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뒤에 배경도 하나 깔아줄게요. 엘립스 0,0, 20 이렇게 하는데, 얘는 fill 화이트를 깔아주고요. 얘 그릴 때는 no fill 하고, 얘 그릴 때는 no stroke 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회전각이 제대로 받아서 나오죠. 여기 있을 때는 이런 각도 나오고, 이런 각도 나오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각도가 바뀌고, 이게 경계를 지날 때 이렇게 툭툭 이렇게 바뀌죠. 툭, 툭. 아니면은 요거를 좀 더 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면은 한 4 정도 잡아주고 레드 한 다음에 얘를 넉넉하게 한 50에서 50으로 잡죠. 자, 그러면 이땐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각도랑 똑같이 맞아야겠죠? 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고, 해당하는 타일 지점에 이렇게 있을 때 그 해당하는 타일 지점의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타일에 이렇게 돼 있는 타일에서 갖고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비주얼이 있는 지점하고 안 맞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어긋난 느낌이 나지? 잠깐만요. 생각을 해볼게요. 뭐 때문에 이게 안 맞는지. 아니, 잘 맞나? 잘 맞네요. 제가 마우스 놓은 지점하고 이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로우 필드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요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